식사 테이블에서 살면서 기억 속에 나란히 갈무리 되어 있는 두 번의 식사가 있다. 아주 대조적인 두 경우이지만 바로 그 대조적이라는 것 때문에 둘을 함께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 두 포토카피는 늘 같은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다. 첫째 것은 파리 막심에서의 식사다. 연극 일을 하는 러시아 친구들이 전설적인 그 레스토랑으로 나를 초대했었다. 넥타이를 매지 않고 있던 나는 거기 들어가는데 애를 먹었다. 입구에 바텐더가 서랍을 열어 보이며 넥타이를 하나 고르라 했다. 죄다 어두침침한 색깔이었다. 거울 앞에 잠시 선 동안 넥타이 매는 법을 잊은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마침내 동료들과 합류했다. 우리는 20명 정도였고 수도원 식당에서와 같은 기다란 테이블에 앉았다. 이미 손님들이 차지하고 있던 다른 작은 테이블들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레스토랑의 장식들이 보여주는 신비감과 잘 어울렸다. 만석의 극장에서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 무대가 보여주는 그런 신비감이었다. 무대의 제일 앞쪽에 우리는 따로 자리하고 있었다. 서로 얘기를 나누며 먹고 마시기 시작했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게 먹으려는 인상을 주면서. 고급 레스토랑에 있다는 생각은 금방 잊혀졌고 내겐 긴 배를 타고 강을 저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테이블에 앉은 우리들 중간중간에 노젓는 사람이 한 사람씩 눈에 띄지 않게 있었고 우리가 잠시 다른 곳에 한눈을 팔 동안만 자신들의 일을 했기 때문에 거의 계속 노를 젓고 있었지만 눈에는 띄지 않았다. 그들은 다름 아닌 웨이터들이었고 접시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예측하고 챙기면서 노저어가고 있었다. 나는 참새우와 버섯을 채운 혀과자미를 먹었다. 생선에 뿌려진 소스는 젖빛 오팔색이었고 썰어놓은 메리골드 당근은 얇기가 웨이퍼 같았다. 우리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조화롭게 강을 건너고 미끄러져 내려 화장용 장작 더미를 향해 가는 주검들이었다. 겉으로는 살아서 맛보고 삼키며 입을 닫고 말짱한 정신으로 웃고 즐기며 뭔가를 기억해내려 하면서 얘기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또한 황폐해져 사공의 손에 맡겨져 있었다. 이런 경우 오래 그렇듯 식사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시간을 넘겨 우리는 허둥대며 택시를 타야 했다. 여자 운전수였다. 막심에서 식사하셨군요. 여자가 웃으면서 물었다. 아직 거기 가본 일이 없어요. 기회가 온다 해도 일생에 한 번 정도 있을 일이겠죠. 안 그런가요? 여자는 그렇게 덧붙였다. 두 번째는 스페인의 북서부 끝 베탄소스의 작은 갈리시아 마을에서 있었던 식사에 대한 기억이다. 8월 중순의 승천절이었다. 그날은 우연히 장날과 겹쳤는데 마을을 약간 벗어난 축사가 있는 언덕 위에 장날에 여는 간이 식당이 하나 있었고 거기서는 한 가지 음식만을 팔았다. 더운 날씨였고 장은 이미 파했다. 팔리지 않는 소들을 트럭 쪽으로 몰고 가고 있었다. 백작에게나 어울릴 만한 하얀 옷을 아래 위로 입은 내 또래의 남자가 못답한 병아리 상자를 자신의 낡은 푸조에 싣고 있었다. 운전석 뒤에는 달걀 꾸러미들이 놓여 있고 갈색 깃털들이 차 바닥에 흩어져 있다. 이제는 먹을 시간이었다.
오늘처럼 상아색 양복과 은빛 넥타이 차림을 한다면 이 병아리 백작도 막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를 따라 간이식당으로 들어간다. 콘크리트 창고 건물이었고 고람석 지붕에다 창은 벽 높이 달려 있었는데 아스팔트 바닥 위로 각각 손바닥 3개의 넓이만한 널빤지 3개로 만들어진 좁은 테이블들이 길게 줄지어 있었다. 이미 200명을 훨씬 넘는 사람들이 긴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 병아리 백작처럼 모두가 나들이 옷을 차려입었다. 승천절은 가장 볼만한 종교 축일이다. 하늘에서의 결혼식을 생각나게 하지만 결혼식보다는 가벼운 분위기다. 사람들은 새빗으로 머리를 빗고 깨끗한 무명 바지를 입는다. 흰 양말을 꺼내 신고 아이들은 리본을 단다. 새 모자를 처음 쓰기도 하고 엔젤 구두를 신기도 한다. 베탄소스 마을은 한 세기 전부터 해마다 승천절 자정에 가스버너를 장치한 알록달록한 채색 기구를 띄워 올린다. 성모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기구는 하늘로 오른다. 해마다 이날을 기다리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구와 기구에 탄 사람들을 눈으로 쫓으며 숨을 헐떡인다. 그들의 그 헐떡이는 숨이 기구의 행로를 도와주기라도 하는 듯이. 다시 식당으로 돌아오면 입구 맞은편 벽에 나무를 떼는 화로들이 늘어서 있다. 화로 위에는 새벽부터 물이 끓고 있는 커다란 구리솥이 놓여 있다. 검은 농부 옷을 입은 여자들이 요리사들로 솥 뒤에 서 있다. 음식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김이 오르고 있는 물 쪽으로 허리를 굽혀 익은 낙지를 찍어 올린다. 아주 큰 해바라기 만한 놈들이다. 솥에 넣기 전 바위에 두들겨 쳐서 고기를 연하게 만든다. 끓는 물에 3번 넣었다 뺐다 한 다음 익을 때까지 담가둔다. 3번째 담글 때 살이 빨갛게 변한다. 검은 옷의 여인이 익은 낙지를 조리대에 놓는다. 이제는 붉은색이 가시고 초록과 하양, 보라 등 가스버너 불빛의 인광을 발하고 있다. 전정가위를 써서 낙지 다리를 동그란 조각으로 잘라낸다. 도장반지 크기의 조각들이다. 소금과 식초, 기름과 고추를 뿌리고 둥근 나무 쟁반에 올려내면 이 낙지 반지야말로 진수성찬이 된다. 여러 사람이 쟁반을 함께 나눈다. 자신이 고른 보물을 나무 이쑤시개로 찔러 효모의 비밀을 간직한 갈리시아 빵에 곁들여 먹는다. 좁은 테이블에는 각각 나무 접시와 이쑤시개가 든 유리잔, 빵더미, 그리고 적포도주를 부어 마실 흰 자기주발이 놓여 있다. 낙지에서는 바다와 뱃사람의 미각이 풍겨난다. 내 뒤에 앉아 모자를 뒤로 젖히고 그들은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그렇게 쓴다. 흰 주발로 술을 마시고 있는 가축 상인들의 모습이 의기양양하다. 옆 테이블에 앉은 검은 벨벳 옷의 4살배기 역시 그렇다. 마드리드에서 휴일을 보내려 온 노동자 가족 역시 그렇다. 혼자만 알고 있으려는 익살처럼 조용하고 넘치지 않는 거의 억제된 승리감이다. 이런 비밀은 맞은편에 앉아 늙은 여인에게 얘기를 속삭이는 노인의 얼굴에 가장 또렷이 간직되어 있다. 개들도 짖기를 그친 더위 속에서 낙지를 씹고 있는 입으로 자기 주발을 가져가면서 나는 물었다.
대체 이들은 무엇에 대해 이토록 의기양양해 하는가 하고 아마도 그 대답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제 우리 모두는 저마다 차려입고 이 간이식당을 향해 언덕을 올라왔다. 한 해가 가고 있고 또 여름이 가고 있다. 모두들 여기 다시 왔다. 이 맛난 음식을 위해 이렇게 이쑤시개 하나씩을 들고 우리는 여기 이 땅 위에 아직 살아있다.